자, 삼각함수 단원을 들어왔어. 자, 먼저 각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리자. 각이라는 건 뭔데?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요게 각이잖아요. 자, 그거를 정확한 정의를 내려볼게. 여기 점 O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되는 요런 거를 뭐라고 하지? 여기 O, X 요걸 뭐라고 하지? 반직선이라고 하지. 반직선 OX 이거는 고정된 거야. 자, 그리고 요 반직선 OX에 점 O를 중심으로 일정한 양만큼 회전했어. 자, 그러면 요 반직선이 OP 요런 반직선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자, 요렇게 해서 얘가 OP 요런 반직선이 돼. 자, 그래서 각이라는 거는 고정된 반직선의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 자, 각 XOP는 반직선 OX를 점 O를 중심으로 자, 반직선 OP만큼 회전한 양, 그 양을 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 이때 이 고정된 반직선 OX를 뭐라고 하냐면 고정된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걔가 요렇게 이동했잖아. 그래서 요런 각이 만들어졌잖아. 그랬을 때 이 반직선 OP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 동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동경이냐면 알파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게 요렇게 OP 요렇게 됐다면 요 OP는 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자, 요 동경은 이 반직선 OP는 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문제 낼게.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어떻게 돼?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자, 그러면 여기 반직선 일단은 OX가 있겠고 자,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회전했잖아. 회전한다 그랬는데 요 반직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회전하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해. 요렇게 회전하는 거를 양의 방향.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정의를 내렸어. 자, 그러면 30도 플러스 30도지. 플러스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시초선 OX로부터 30도만큼 점 O를 기준으로 30도만큼 회전했어. 회전한 그 반직선 요거를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하지. 요 반직선 OP가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질문. 3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어떻게 될까? 자, 390도? 그러면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360도 플러스 30도니까 390도를 나타내는 동경도 지금 요 OP와 반직선 OP와 똑같네. 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요렇게 생긴 동경은 30도도 나타내고 390도도 나타내고 그러면 30도 플러스 720은 750도도 나타내고 그러니까 얘가 몇 도를 나타내는 동경인지 딱 30도만 나타낸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각을 정의할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그거를 일반화하자. 그게 일반각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30도도 되고 30도에서 360도를 더한 390도도 되고 이랬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할까? 30도 더하기 360도. 근데
720도를 더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두 바퀴를 돌고 30도를 더하는 거니까. 자, 360도 곱하기 n. 요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자, 그때 이 n은 정수. 자,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예요. 아, 얘가 0이어도 그럼 30도를 나타냈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음의 방향으로 360도 간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30도 가니까 아, 그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는구나. 자,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안 쓰고 또 이거를 일반화하자.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요렇게 나타내자.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할게.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어떻게 될까? 100도. 100도는 여기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100도만큼 회전했을 때 요거를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90도는 요렇게 돼. 90도보다 더 가니까 10도 더 가니까 요렇게 될 거야. 자, 이거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자.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원점. 자, 요렇게가 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랬다면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요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할게. 여기가 100도 요렇게 되겠지. 아,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 그럼 100도는 뭐야? 2, 4분면의 각이네. 그러면 300도는 뭐야? 300도는 요렇게까지가 270도니까 여기서 30도를 더간 3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여기 있어. 아, 그러면 300도라는 거는 4, 4분면 위의 각이구나.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 정리. 만약에 너무 색이 굵으니까 약하게. 자, 요렇게 되는 동경이 있어. 자, 이 동경 그리고 여기를 P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할게. 이 세타1은 뭐야? 세타1은 알파1이라고 해볼까? 알파1 이렇게. 이 알파1은 1사분면 위에 각, 1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의 각. 그 알파는 어떻게 돼? 0도부터 90도 사이지. 0도부터 90도 사이인데 요거를 또 일반화하자고. 얘가 0도일 수도 있지만 360도일 수도 있잖아. 아,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되면은 얘가 30도일 수도 있지만 390도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딱 요렇게만 표현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또 일반화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360도 n. 뭐 얼마만큼 회전하든 두 바퀴 회전하고 이만큼 가도 여전히 1사분면의 각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360도 n을 더하는 거야. 몇 바퀴 돌아도 걔는 1사분면 위의 각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 색으로 요렇게 되는 동경이 있어. 자, 이렇게 되는 동경 P2가 있어. 그리고 시초선으로부터 항상 각이니까 요런 각을 알파2라고 할게. 이 알파2는 2사분면의 각이네. 그러면 알파2라는 거는 90도보다는 크고 같으면 안 돼. 그러면 얘는 Y축 위의 각이니까 2사분면의 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 하지만 몇 바퀴 돌아도 자, 그거는 상관이 없지.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요런 동경이 있어. 이거를 P3라고 해볼게. 자, 요렇게 되는 각을 알파3라고 한다면 이 알파3는 3, 4분면의 각이야. 3, 4분면의 각. 그럼 얘는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을 거야. 근데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요렇게 더 가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60도 n.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360도 n을 그냥 더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요 색으로 해볼까? 자, 요런 동경이 있어. 이거를 동경
반직선 OP4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각이야? 이 반직선 OP4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런 각, 이런 각을 알파4라고 해볼게. 알파4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그러면 이 알파4라는 건 어디 위에 있어? 사사분면 위에 그 반직선이 있잖아. 사사분면 위에 동경 있잖아. 이 알파4를 사사분면의 각이라고 할게. 자, 그럼 270도와 360도 사이인데 거기에 360도엔 몇 바퀴 돌고 더 돌아도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쪽 빈칸은 나중에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을 표현할 거니까 일단은 놔둬봐. 자, 그리고 이거는 유형 문제를 풀 때 유용한 건데, 짠!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놨어. 자, 두 동경이 일치한데, 예를 들어서 요런 동경 P1이 있어. 자, 그리고 요런 동경 P2가 있어. 이런 경우를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지. 자, 그런 경우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과 OP2가 나타내는 각이 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OP는 사실 이런 각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 요런 알파각. 자, 그리고 OP2는 요런 각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360도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네. 그럼 얘가 다 같다고 해도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되면 여기가 n이 0이 되면 되고, 만약에 얘가 한 바퀴 차이나 그럼 360도 곱하기 n자리에 1을 넣으면 되고,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그 각이 진짜 같을 수도 있지만 360도 차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두 동경의 차이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동경 OP1이 요렇게 있고, 자, OP2가 요렇게 있을 때, 자, 반대로 해볼까? 자, 요렇게 요거를 OP1이라고 해볼게. 자, 그리고 얘를 OP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은 반대. 자,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이런 얘기지. 자, 그랬을 때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얘가 알파라면 얘가 베타가 되겠고,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뭐가 돼? 180도가 되겠다. 자, 얘는 180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렇게 한 바퀴 차이 나서 뭐 두 바퀴 차이 나서 180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 차이 나서 180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을 더하자. 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어.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래. 그러면 요런 동경 OP1이 이렇게 있고 또 OP2가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OP2가 이렇게 있어서 Y축 대칭 관계니까 요 각과 요 각이 같을 거야. 자, 그러면 요 P1은 요런 각, P2는 이런 각을 나타내. 자, 그랬을 때 이건 알파와 베타 무슨 관계가 있어?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면 180도가 되는 관계가 있지. 하지만 한 바퀴 돌고 180도, 두 바퀴 돌고 180도, 거꾸로 돌고 180도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360도 n을 붙여서 일반화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러면 요런 P1 그리고 알파 그리고 요게 P2 자, 요것도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나는 알파를 더 크게 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가 P1 그리고 요렇게가 알파 그리고 자, 요렇게 해서 얘를 P2 그리고 요거를 베타라고 해볼게.
하지만 이 P1이 나타내는 각은 이 각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고 이만큼 더 돈 거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알파와 베타 사이 관계는 뭐야? X축 대칭 관계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같을 거야.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면 360도가 되는 관계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요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라 y는 x? 그럼 y는 x를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렇게 그려주고, P1, 동경 P1은 요렇게 생겼어. 자, 그리고 P2는 요렇게 생겼다고 하면, 자,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은 게 이제 y는 x 대칭 관계지. 그래서 요 각을 알파, 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두 각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관계지. 하지만 한 바퀴 돌고 90도 차이 날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90도 더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겠다. 다음 호도법. 호도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표현된 각을 사용하고 있었어. 이거를 60분법이라고 해. 자, 30도, 60도 이런 각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나타내고자 하면 이 x값이 실수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몇 도가 붙은 이거는 실수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 각을 실수화한 게 호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y는 sin 여기에 각도가 변할 때마다 그 y 값이 궁금한 건데 그 각도를 실수를 넣고 싶은 거야. 그래야 좌표 평면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실수화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원이 있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반지름 R 요렇게 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호를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가 생기겠지.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과 여기를 연결해. 자, 그러면 생기는 각이 있지? 요거를 1이라고 정의하자. 1이라고 하자. 정확하게 1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게 1이고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자, 그래서 자, 정의를 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요거를 이때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근데 라디안 생략해서 그냥 1이라고 하자. 1호도라고 하자. 요렇게 표현한대. 1라디안 또는 1호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 자,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더 가볼게. 2라디안은 어떻게 돼? 2는 어떻게 돼? 요거를 R만큼 더 가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고 요게 2라디안이 될 거야. 그러면 요거를 또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 그럼 여기 또 R만큼 더 가겠지? 그럼 요렇게가 3라디안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쭉 요게 180도잖아. 180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요만큼이 3.14159 땡땡땡땡 요런 무리수가 된대. 그래서 다시 요거를 요렇게 지름 연결을 하고 요렇게 이렇게 각각 갔을 때 요거를 얘를 R, 지금 간격이 좀 안 맞지만 이거를 2, 얘를 3, 그러면 얘가 3.14라고 하자. 자, 그래서 180도가 뭐가 돼? 3.14, 그거를 파이라고 하자. 요렇게 정의가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나타내자. 자, 180도 나누기 파이는 1이 되겠네? 자, 그리고 1은 180도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자, 양변을 얘로 나눠보고 아니면 얘로 나눠보고 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자, 얘는 30도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도가 약분이 돼야 되니까 180도를 아래다 써주고 그 다음에 파이를 위에 붙이는 거야. 그럼 0, 0, 3, 6, 18. 아,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이다. 요렇게. 하나만 더 할게. 90도야. 그럼 도가 약분이 돼야 하니까 180도를 아래다 쓰고 파이 붙이면 요렇게 약분이 돼서 뭐야? 2분의 파이 요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거 180도는 파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45도는 뭐야? 90도의 절반이니까 이거의 절반이란 말이야.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60도는 뭐야? 30도의 2배니까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120도는 뭐야? 60도의 2배니까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270도는 뭐야? 90도를 3배 한 거지. 자, 그러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야. 360도는 180을 2배 한 거니까 2파이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자. 자, 그럼 일단은 도가 붙어야 되잖아. 60분법은 도가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에 80도를 해주고 파이를 아래다 붙이는 거야. 그럼 파이가 약분돼서 얘는 어떻게 돼? 720도가 되지. 자, 그리고 얘는 사실 요거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되니까 360 그거에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얘는 뭐야? 이게 두 개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1080 도고 얘는 1440 도고. 자, 요 정도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얘는 1800도는 10파이 뭐 여기까지 외워두면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각 알파도라는 거를 일반각을 어떻게 표시했어? 알파도에서 몇 바퀴 돌고 자 알파 그 360도 n 요거를 붙였단 말이야. 이때 n은 정수 이렇게 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시된 각 세타 요것도 일반각으로 표시하자. 어떻게 하냐면 세타에다가 360도가 뭐야? 2파이지? 2파이 곱하기 n. 마찬가지로 여기다 n은 정수. 요렇게 하면 요 각들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자. 뭐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요런 부채꼴이 있어.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각, 그리고 여기를 반지름의 길이, 여기를 호의 길이라고 한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호의 길이는 자,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돼? 2r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자 2파이로 분할해서 그 중에 세타만큼 요게 이거분의 360도 분의 이만큼만 차지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하면 파이 2 약분해서 r 세타가 된다. 아,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구나. 자, 그 다음에 원이 아니지 부채꼴이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넓이도 전체 원의 넓이의 360도 분의 이만큼인 거지. 자, 그럼 전체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야. 그거를 2파이 분의 세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파이 약분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 원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 자, 그런데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r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r 세타가 다시 뭐래? r 세타가 호의 길이 l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호의 길이는 요거 두 개 곱한 거.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런데 얘는 2분의 1 rl이다. 2분의 1 rl이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삼각비. 자, 우리가 자 여기다 복습을 해볼까?
요 조금 너무 조그만데 여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각각 사인 여기 알파 여기 알파에 0, 30, 40, 45, 60, 90이 들어갔을 때 0 사인 30도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됐었어. 자,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됐었고 탄젠트 알파는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그리고 여기서는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었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얘를 만들어서 만든 거잖아. 자,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이건 직각삼각형. 여기가 3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에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자, 사인 알파는 2분의 1이다. 요렇게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다.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다. 그리고 60도는 어떻게 써? 얘를 요렇게 세웠을 때 여기가 60도가 돼.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45도는 어떻게 써? 여기가 45도일 때 1대 1대 루트 2의 p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사인 120도가 궁금해. 사인 180, 200도가 궁금해. 이제 각이 둔각이 돼버려. 얘를 넘어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좌표 평면을 갖고 와서 또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어. 자, 여기 X축, Y축, Y축. 일단 나는 사인 100도가 궁금해. 그럼 100도라는 거는 아까 배웠지? 이사분면의 각이잖아.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원래 1사분면 위의 각에서는 지금 요런 걸로도 설명 가능했었으니까 1사분면에 요런 자, 여기 요런 반직선이 있고 여기가 x, y 요 점을 x, y라고 할게. 자, 그리고 x축에 y축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길이가 x가 되고 여기 길이가 y가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요 길이를 r이라고 할게. r이라고 할게. 그럼 사인 세타는 자,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가 1사분면 위의 각이야.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돼. 아, 그래서 사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자 하냐면 자, 요게 r이 1이었을 때 자, 다시 자, 요 r이 1이었을 때 1분의 y 그러니까 그냥 y 좌표 요렇게 하면 되겠다. y 좌표. 그리고 코사인은 1분의 x니까 코사인 x 좌표를 읽으면 되겠다.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이게 뭐야? x분의 y니까 이게 뭐야? 기울기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사인은 정의 내리기를 y 좌표, 코사인은 x 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사분면 위의 각이야. 그리고 요 길이는 1이라고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요 x, y에서 얘는 플러스, 플러스겠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사인은 y좌표니까 이사분면 위의 각이었을 때 사인 세타는 여전히 양수야. 근데 코사인 세타는 요 x 값이지. 자, 그래서 얘는 음수인 거고 이사분면 각일 때 이 세타가 이사분면 각일 때 코사인 세타는 음수인 거고 탄젠트는 얘분의 얘니까 음수지. 그래서 이사분면의 각일 때 탄젠트 세타는 음수다. 요렇게 되겠다. 자, 근데 만약에 요게 1이 아니고 1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 얘가 r이라면 어떻게 돼? 얘가 1이 아니고 r이라면 그냥 r로 각각 나눠주기만 하면 돼. 요렇게. 자, 됐지? 자, 그래서 1사분면일 때는 얘는 다 자,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해볼게. 1사분면에서는 x, y 둘 다 양수고 r은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 길이니까
빗변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겠다. 자, x, y 값으로 음수, 양수 정하는데 2, 4분면일 때, 3, 4분면일 때, 자, 3, 4분면일 때 x, y는 어떻게 돼?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4, 4분면일 때 x, y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지. 자, 그래서 사인 세타, 이 세타가 2, 4분면 위에 각일 때 y 값은 높이는 양수니까 얘는 양수일 거야. 자, 얘가 2, 4분면 위에 각일 때, 2, 4분면에 각일 때, 자, 코사인 세타는 음수.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얘니까 음수. 이렇게 되지. 3, 4분면에 각일 때, x, y 음수야. 그러니까 얘 음수. x 음수야. 그러면 얘 음수. 얘는 음수분의 음수야. 그러면 양수. 4, 4분면에 각일 때, y 값 음수. x 값 양수. 자, 그리고 x분의 y니까 다시 음수.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1, 4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1, 4분면에 각일 때 모두 다 양수가 되네. 2, 4분면에 각일 때, 이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는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네. 자, 그리고 세타가 3, 4분면에 각일 때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겠네. 그리고 세타가 4, 4분면에 각일 때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면 좋아. 자, 올스타킹 1, 2, 3, 4 각각 양수가 되는 값이야. 올스타킹 이렇게 외워두고 풀면 더 빠를 거야. 그리고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아, 그리고 사인 세타를 제곱하는 거를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표현하기로 한대. 자, 왜 그러냐면 사인 세타의 제곱 요렇게 하면은 얘는 요 각도를 제곱하는 형태가 되니까. 자, 이 전체를 제곱할 때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더 간편하기 위해서 요렇게 표현한대. 자, 그리고 얘 두 개의 합은 1이다. 자, 증명할게. 얘가 r제곱분의 y제곱이고 얘는 r제곱분의 x제곱인데 통분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r제곱분의 r제곱이니까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파생된 공식이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완전 제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물론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이렇게 이항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응용이 가능하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자, 당연하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분의 y 기울기니까 얘가 r분의 x분의 r분의 y 그러면 x분의 y 됐지. 자, 그리고 네 번째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자,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각각 역수인 것도 배웠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그거 교육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얘기는 안 할게. 자, 얘랑 더한 거. 탄젠트와 그 역수가 더한 거는 뭐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얘도 증명 간단해. 탄젠트가 x분의 y잖아. 그거 더하기 역수니까 y분의 x야. 그럼 얘 통분하면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겠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야? r제곱이지. 자, r제곱 xy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는 x분의 r 곱하기 y분의 r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얘 응용하는 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줄게.